하버드 강의실. 1000명의 학생이 앉아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묻는다. 폭주하는 전차가 있습니다. 선로 위에 5명이 묶여 있습니다. 당신은 선로 전환기 앞에 있습니다. 전환하면 1명만 죽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손을 든다. 전환합니다. 1명보다 5명이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꿔볼까요? 이번엔 당신이 다리 위에 있습니다. 옆에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전차가 멈춥니다. 5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진다. 똑같이 5명을 구하고 1명이 죽는다. 하지만 두 번째는 망설여진다. 왜? 마이클 샌델. 정의는 법과 원칙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품격의 문제다. 숫자로 정의를 계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의는 그보다 더 깊은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이클 샌델. 미국 정치 철학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로 전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공동체주의 철학을 대표하며 공공선과 시민의 덕을 강조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의는 함께 사는 법이다. 정의는 계산이 아니라 판단이고 시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 지금부터 그가 발견한 것을 파헤쳐보자. 왜 숫자로 정의를 알 수 없는가? 시장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트롤리 딜레마의 진실. 다시 트롤리 딜레마로 돌아가 보자. 첫 번째 상황에서 대부분이 전환기를 당긴다. 5명을 구하고 1명이 죽는다. 공리주의적 계산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망설인다. 뚱뚱한 사람을 밀어야 한다. 똑같이 5명을 구하고 1명이 죽는다. 하지만 손으로 밀어야 한다. 샌델은 묻는다. 차이가 뭡니까? 숫자는 같습니다. 결과도 같습니다. 학생이 답한다. 첫 번째는 간접적이지만 두 번째는 직접적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죽는 사람에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죽습니다. 샌델의 요점은 이것이다. 우리는 숫자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5명 대 1명이라는 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죽이는가가 중요하다. 직접 손을 대는가 간접적으로 작동시키는가,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가 아니면 불가피한 결과인가가 다르다. 공리주의는 정의를 계산으로 만든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하지만 정의는 계산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10명의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장기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 1명을 죽여서 장기를 나눠주면 10명을 살릴 수 있다. 공리주의적으로는 옳다. 10명이 1명보다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거부한다. 왜? 사람을 수단으로 쓸 수 없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마찬가지다. 정의는 계산을 넘어선다. 도덕적 직관이 있다. 어떤 것은 숫자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당신은 어떤가? 10명을 구하기 위해 1명을 죽일 수 있는가? 계산을 이해했다면 이제 시장을 봐야 한다. 시장도 일종의 계산 아닌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묻는다. 시장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보자. 대리모를 돈으로 고용할 수 있는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있다. 한 여성이 돈을 받고 대리모가 되겠다고 한다. 합의했다. 계약했다. 시장 논리로는 문제없다. 자발적 거래이고 강제가 없고 둘 다 원한다. 하지만 불편하다. 왜? 임신과 출산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몸을 빌려주는 것은 물건을 빌려주는 것과 다르다. 돈으로 거래하면 그 의미가 변질된다. 시장은 중립적이지 않다. 시장에 들어가면 가치가 변한다. 다른 예시들을 보자. 투표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자발적이라면? 자식의 대학 입학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 귀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장례식장에서 줄을 돈으로 건너뛸 수 있는가? 돈을 더 내면 모두 자발적이고 합의했지만 뭔가 잘못됐다. 샌델은 말한다. 어떤 것들은 시장에 맡길 수 없다. 공공선이 있다. 투표는 시민의 권리이고 교육은 기회의 평등이고 공적 서비스는 모두의 것이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시장은 효율적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당신은 어떤가? 돈으로 무엇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장을 이해했다면 이제 대안을 봐야 한다. 시장이 아니라면 함께 산다는 것. 샌델은 공동체주의자다. 개인은 혼자 살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 안에 있다. 가족, 이웃, 나라, 문화. 그 안에서 정체성을 얻고 의미를 찾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서울 사람이다. 나는 누구의 자식이다. 이것들은 모두 공동체 안의 정체성이고 혼자 만든 게 아니다. 샌델은 묻는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웃을 모르고 각자 살고 공적 공간이 사라진다. 부자는 사립학교에 보내고 사설 경비를 고용한다. 가난한 이는 공립학교에 가고 경찰에 의존한다. 서로 만나지 않고 같은 것을 쓰지 않는다. 공동체가 계층으로 나뉘고 서로를 모르고 공공선이 사라진다. 정의는 혼자 사는 법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이다. 공동체가 없으면 정의도 없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계산으로는 정의를 알 수 없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덕적 직관이 있다. 당신은 숫자로 정의를 판단하는가? 둘째,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어떤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공공선이 있다. 시장에 맡기면 가치가 변질된다. 당신은 무엇을 시장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공동체 없이 정의도 없다.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살아야 한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정의도 무너진다. 당신은 공동체 안에서 사는가? 정의는 법과 원칙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품격의 문제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당신이 내린 선택들을 돌아보라. 숫자로 판단했는가? 효율로 판단했는가? 이익으로 판단했는가? 샌델은 계산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효율을 무시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묻는다.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정의는 더 깊다. 도덕적 판단이 필요하다. 공공선을 생각해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쟁이 아니라 공존. 어렵다. 불편하다. 나의 이익을 양보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함께 사는 법이다. 공동체에 참여하라. 이웃을 알라. 공적 공간을 이용하라. 투표하라. 토론하라. 시민으로 살아라.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두지 마라. 공공선을 지켜라. 샌델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함께 토론한다.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함께 생각한다. 그것이 정의를 배우는 법이다. 함께 살아가는 법이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산, 시장 아니면 공동체?